안녕하세요. 정기 토익 95회 만점 강사 오재영입니다. 파트 1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세 기호로 풉니다. 정답 고르기가 아니에요. 오답 소거하기죠. 답이 아니면 작대기, X 표시보다 0.1초 빠릅니다. 답이면 동그라미,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세모 표시합니다. 토익의 전형적인 1번 문제는 한 사람이 동작을 하고 그 동작 묘사가 답이 됩니다. 사진을 어림짐작으로 4등분하고 그 밑에 세 기호 표시를 한 다음에 답안지에 마킹하세요. 직접 답안지에 마킹하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안 나오는 사진이 더 어렵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생소한 게 나와서요. 이런 사진에서 세모 두세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어쩌죠? 찍어야죠. 토익에서는 찍는 요령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주 여러 문제를 찍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 찍는 요령은 답으로 잘 나오는 holding, wearing, looking at, displaying, pointing, examining, stacked, overlooking, casting, lead to 같은 말들이 세모에 있었으면 그걸 답으로 고르세요. 두 번째 요령은 반대로 주로 오답으로 나오는 소리 taking off, turning on, turning off, putting on, all, every 사람 없는 사진에서 being 같은 소리들이 세모에 있었으면 그 세모는 버리세요. 근데 being은 사람 없는 사진에서도 displayed와 함께 들리면 답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령은 답 잘 되는 소리도 오답으로 잘 나오는 소리도 없었다면 제일 안 들린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세요. 매번 한두 문제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5번, 6번이 보통 어려우니까 마음의 대비도 필요해요. 파트 2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파트2도 오답 소거하기로 풉니다. 세 기호로 푸는 것도 파트 1과 같습니다. 문제지에 답이 아니면 작대기, 답이면 동그라미, 잘 모르겠으면 세모 표시하는 거죠. 답안지에 직접 마킹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답인 것 같아서 A에 마킹했는데 C를 들어보니 확실히 C가 답인 경우 같은 거죠. 시험장에서 파트 시험 중에 답안지에 지우개질을 하면 초보티 팍팍 내는 거예요. 문제집 문장에서 마크를 A로, 유어를 B로, answer를 C로 간주합니다. 쉬운 문제 7번을 예로 들면 A가 답이 아니면 마크 밑에 작대기, B도 답이 아니면 유어 밑에 작대기, C가 답이면 answer 밑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답안지에 마킹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answer 밑에 동그라미 필요 없겠죠? 그런데 29번처럼 세모가 2개 나오는 경우에는 찍어야죠. 첫 번째 찍는 요령은 질문에 나온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그 세모는 버리는 거예요. 선택 의문문은 예외고요. 이런 걸 소리오답이라고 해요. 두 번째 찍는 요령은 억양 힌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질문도 선지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되묻는 말투가 있으면 그걸 답으로 고릅니다. A는 랄랄랄랄라, B도 랄랄랄랄라, C는 랄랄랄랄라 하면 C를 답으로 고르라는 뜻이에요. 8, 90%는 답이 돼요. 세 번째 찍는 요령은 역시 족보예요. 소리오답 힌트도 억양 힌트도 없었다면 족보를 활용합니다. 여기 정리된 답으로 잘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외웠다가 써먹으세요. 족보 소리도 없었으면 빨리 찍을수록 이익이겠죠? 다음 파트의 시험 보는 요령은 첫 단어 놓치지 않기입니다. 후 같은 걸로 시작되는 의문사 의문이 매번 11개쯤 나오는데 첫 단어가 when인지 where인지 못 들으면 파트 질문은 평균 10단어인데 앞부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다 들으려 하지 마세요. 애쉬 만점자도 다 듣고 푸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요령은 심호흡하기입니다. 저도 매번 문제와 문제 사이에 심호흡을 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방해 안 될 정도로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하는 루틴 같은 거죠. 문제지 오른쪽 20번부터 31번까지가 질문도 더 길고 어려우니까 모르면 더 빨리 찍고 다음 문제에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팁이에요. 질문을 못 들었을 때는 교실 분위기를 보세요. 주위 분들 어깨가 많이 움직일 때를 참고하면 됩니다. 파3, 4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스키밍입니다. 스키밍은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파3, 4는 순수한 LC가 아닙니다. RLC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같이 테스트합니다. 질문 69개와 선택지 276개, 이 중에 약 반쯤이 문장형 선지니까 200문장 정도를 읽어야 돼요. LC에서 읽고 볼 수 있는 건 다 힌트예요. 42번도 여자가 홍콩에 있다는 단서를 주잖아요. 아래 나오는 선지도 파티나 세미나 같은 데 가기 위해서구나 라고 짐작하게 해주죠. 의도 파악 문제는 대사 한 문장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시각 자료도 안 보고 들으면 어려워요. RLC니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필 테러일 뿐이에요. 읽는 순서는 세트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읽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을 읽으세요. 시간에 쫓길 때에는 첫 질문을 패스하세요. 보통 제일 쉬우니까요. 질문 스키밍은 머릿속으로 질문을 짧게 우리말로 요약하는 겁니다. 39번은 무슨 문제, 40번은 여자 결정은, 38번은 어떤 행사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질문에 있는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에 밑줄 쳐두는 것도 기본 요령이고요. 읽고 들으면 성공하고 듣고 읽으면 망합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대사에 밑줄 쳐놓고 바로 앞 대사나 바로 뒤 대사를 힌트로 기다려서 풉니다. 시각자료 문제는 먼저 쫄지 마세요. 이렇게 복잡한 지도나 차트 안 나와요. 단순한 거 나옵니다. 엄청 바쁜데 시각자료까지 파악해야 돼서 학생들 정답률은 비슷해요.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이 힌트로 들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Look at the graphic이 세 번째 문제로 나오면 마지막 부분에 단서가 들리고 두 번째 문제로 나오면 그 이전에 단서가 들린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타이밍 유지가 중요해요. 아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답표시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세트 읽기 타이밍도 놓치게 되니까 점점 더 쫓겨요. 모르면 착하게 찍고 다음 세트 읽기 타이밍을 지켜주세요. 각각의 타이밍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점선 표시는 읽기 시작 타이밍이 실력에 따라 다름을 나타내는데요. 100번까지 읽기 시작 타이밍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파 3, 4 답안지 마킹은 LC 시험이 끝난 후에 하세요. 파 3, 4 시험 중에 답안지 원안에 색칠할 시간에 힌트 하나라도 더 읽고 보셔야죠. 문제지의 답을 표시했다가 마킹은 RC 시작 전에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마지막으로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파 3, 4도 다 듣고 푸는 거 아닙니다. 스키밍으로 출연한 핵심 정보 3개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토익 LC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건질게 맞습니다. 파 7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176번부터 푸세요. 다 똑같이 한 문제당 5점이 아니라 변별력 높은 문제의 배점이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RC 푸는 순서만 바꿔도 여유가 생겨요. 1번 순서도 괜찮고 2번 순서도 괜찮습니다. 2번 요령은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시간 잡아먹는 하마 문제가 있어요. 낫이 들어가는 문제랑 suggested about, implied about 같은 추론 암시 문제랑 문장 넣기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많은 부분을 다시 읽어야 돼요. 문장 넣기 문제를 예로 들면 빈칸 4개의 앞뒤 8문장을 다시 읽어야 하죠. 또 다시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야구에서 이런 경우죠. 3번 요령은 문장 넣기 문제를 제일 처음에 푸세요. 문장 넣기 문제는 문맥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을 때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71번이 제일 마지막 문제라면 68번, 69번, 70번보다 먼저 풀라는 뜻이에요. 다른 문제들 다 풀고 보면 머릿속 문맥이 흐려져서 어려워지니까요. 다음으로 의도 파악 문제는 시간 옆에 먼저 표시하고 읽으세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에 나오는 의도 파악 질문은 시간 표시된 부분 바로 앞 문장 또는 바로 뒷 문장이 제일 중요한 단서니까 시간 옆에 체크하고 질문을 읽기 시작하세요. 다음 요령은 짧은 질문에서 구간 반복 금지입니다. 보통 쉽고 짧은 부분인 147번에서 150번대에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번 읽으면 뒤에 나오는 아주 쉬운 단순 정보 찾기 문제도 풀어요. 답이 안 나오면 찍고 표시해뒀다가 200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다시 보세요.
마지막으로 도저히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초보자는 매달 나오는 질문 중에 긴 기사문 한두 개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질문들 있죠? 매달 합쳐서 10개쯤 나오는 not 들어간 문제 더하기 추론 암시 문제를 찍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5, 6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파트 5부터요. 미리 풀어두세요. LC 할 때 자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화면 정지해 놓고 한번 보세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문제에서 20여 문제를 풀어둡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모의고사로 연습하면 고수들은 파트 1, 파트 2 문제와 문제 사이에도 파트 5를 풀고 LC 때 파트 5를 끝냅니다. 다음 선지부터 스캔하세요. 스캔은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RC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파트 5예요. 매달 10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자리문제, 즉 분사문제나 인칭대명사의 경문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빈칸 앞뒤만 보고도 풀 수 있어요. 분사문제 107번을 보면 정관사 더와 전치사 어부 사이니까 주어 자리, 명사, C가 답이겠죠. 매달 나오는 인칭대명사의 경문제를 보더라도 빈칸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이 답이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30초가 한 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봐서 모르면 더 봐도 답이 안 나와요. 토익 RC에서는 빨리 맞추기, 빨리 틀리기, 오래 걸려 맞추기가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 이런 문제는 찍고 표시해 놨다가 200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나면 다시 보세요. 시간이 남을까요? 파트 6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성급하게 답 고르지 마세요. 한 세트에서 2문제 이상은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뒤 문장들을 읽어본 다음에 답을 고르세요. 시제 문제는 매달 나오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분하며 읽으시고요. 접속 부사 문제도 거의 매달 나옵니다. 각각의 뜻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문장 선택 문제는 심지어 세트의 첫 문제로 나오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푸시고요. 주위에 this나 this 같은 대명사나 문맥을 이어주는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연결부사가 있으면 힌트로 활용하세요. 토익 필수 단어 문법 기초 강의 파트별 공부 요령 파트 2 순발력 높이는 문제 파트 5 기출 변형 문제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